11회차 공유해드린 무세금 올킬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조우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템포 유지가 매우 뛰어난 팀이다.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구조가 완성돼 있다.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많아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톨가이 아슬란을 중심으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 전개가 매끄럽다.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빈도도 꾸준히 유지된다. 홈팬들의 응원을 받는 경기에서는 초반 기세가 특히 강하다. 라인을 올려도 수비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다. 전체적으로 홈에서 실점 관리가 잘 되는 팀이다. 조우로 다룰 탁점은 역습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아리프 아이만의 스피드는 단 한 번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베르그송의 피지컬은 박산에서 위협적이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이 쉽게 내려간다. 라인이 내려가면 공격 전환 속도가 다소 늦어진다. 중원 압박이 약해질 경우 점유율을 쉽게 내준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은 길 수 있다. 하지만 90분 내내 버텨내기엔 부담이 크다. 히로시마는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한 팀이다. JDT의 역습은 위협적이지만 빈도가 많지는 않다. 중원 싸움에서 히로시마 우위가 뚜렷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JDT 수비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흐름은 홈팀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비셀 고베 대 FC 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셀 고베는 홈에서 피지컬과 압박 강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전방에서 세컨드 볼 싸움을 집요하게 가져간다. 오사코 유야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가 안정적이다. 무토의 활동량이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준다. 중원에서 야마구치 호타루가 템포를 조절한다. 라인 간격이 좁아 수비 전환이 빠르다. 홈에서는 실점보다 득점 기대값이 높은 팀이다.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 단단하다. FC 서울은 실리적인 운영이 강점이다. 수비 조직력이 좋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조영욱과 루카스의 속도는 역습에서 위력적이다. 다만 원정에서는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 점유율을 내주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고베의 압박을 벗겨내는데 체력 소모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부담이 늘어난다. 고베는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팀이다. 서울은 버티는 힘은 있으나 주도권을 잡긴 어렵다. 오사코 중심의 공격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역습은 변수지만 빈도는 제한적이다. 접전 끝에 홈팀 쪽으로 흐름이 갈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청둥룽청 대 부리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청두룽청은 홈에서 압박과 템포가 살아나는 팀이다.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펠리페의 제공권은 홈에서 특히 위력적이다. 웨이스아우의 돌파가 공격 전개에 활력을 준다. 세트피스 활용 빈도도 높은 편이다. 홈팬들의 분위기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초반 득점 시 흐름을 강하게 가져간다. 공격 의지가 분명한 경기다.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실리적인 역습팀이다. 비솔리의 결정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수비 블록을 깊게 가져가는 운영을 선호한다. 원정에서는 무리한 압박을 피한다.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라인이 내려가면 반격 빈도가 줄어든다. 수비 집중력은 준수하다. 하지만 압박을 오래 버티기엔 부담이 크다. 청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홈 압박과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부리람의 역습은 변수지만 지속성은 떨어진다. 경기 주도권은 청두가 가져갈 전망이다. 치열한 흐름 끝에 홈팀 승리가 유력하다. 네 번째 경기 상하이 선화 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하이 선화는 홈에서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인을 올려 초반부터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 볼 소유 비중을 높이려 한다. 홈팬들의 응원은 강한 동기부여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는 불안 요소다. 라인이 올라갈수록 뒷공간 노출이 커진다. 실점 시 경기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기다. 마치다 젤비아는 조직력이 매우 탄탄한 팀이다. 피지컬 싸움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높다. 점유율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운영을 한다. 원정에서도 수비 집중력이 잘 유지된다.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에 강하다.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팀이다. 전술 완성도가 높다.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 선화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담이 크다. 마치다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한 팀이다. 선화가 라인을 올릴수록 마치다에게 기회가 열린다. 전술 안정감에서 원정팀이 앞선다.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마치다가 웃을 가능성이 크다.
5번째 경기 트락토르 대 알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락토르 사진은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매우 단단하다. 고지대 환경과 홈 분위기가 큰 무기다. 전방 압박 타이밍이 명확하다. 세트피스 완성도가 높다. 호세인자대의 측면 돌파가 위력적이다. 슈트르칼리의 제공권도 안정적이다. 실점 관리가 잘 되는 팀이다.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알사드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아피프의 개인 기량이 핵심이다. 무이카의 결정력이 변수다. 다만 원정에서는 수비 불안이 잦다.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 리스크가 커진다. 조급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점 후 회복이 느린 편이다. 트락토르는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다. 알사드는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위험 부담이 커진다. 아피프의 한방은 변수지만 지속성은 떨어진다. 조직력과 환경에서 홈팀이 우위다. 트락토르가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알이티아드 대 알가라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이티아드는 홈에서 공격 템포가 빠르다.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가 동시에 살아난다. 파비뉴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준다. 디아비의 스피드는 큰 무기다. 홈에서는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라인을 높게 유지해도 안정적이다. 압박 지속력이 좋다. 전체적으로 경기 주도력이 높다. 알가라파는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호셀루의 제공권이 공격의 핵심이다.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깊게 내린다. 중원에서 밀리면 반격이 제한된다. 수비 집중력 기복이 있다. 실점 후 운영이 흔들린다. 버티는 경기 양상이다. 알이티아드는 홈에서 신뢰도가 높은 팀이다. 중원과 측면 모두 우위에 있다. 알가라파는 수비 부담이 크다. 경기 내내 흐름은 홈팀 쪽이다. 큰 이변 없이 알이티아드 승리가 유력하다.